자, 설 되면 배급이 풀립니다. 그만큼 북한이 팍팍하다. 영상이 직접 여러 가지 공개된 게 있거든요. 구자욱 차장. 네. 북한의 설 명절 TV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설이 되면 그 조상에게 이렇게 차례상을 올려서 예를 그 표하는데 이 북한은 보니까 이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설을 함께 즐기는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연출된 장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설을 좀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비교적 화질이 깨끗한 걸로 보았죠. 정말 이번 설에 찍은 게 분명히 보이네요. 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북한이 왜 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봉건잔재 이 논리네요. 맞습니다. 구정, 추석 이런 걸 전부 다 봉건잔재해서 북한이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다가 기억하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남북한 관계가 당시에 상당히 좋아지면서 우리 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하고 북한의 예술단이 서울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언론인들이 평양에 참 아주 여러 분이 가가지고 평양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추석이 뭡니까?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추석이 뭔지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 못했다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북한은 추석도 모른다. 저건 우리 민족도 아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바로 이제 북한 정권에서 우리 통일을 하려 그러면 민족적인 것을 되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설과 추석을 휴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89년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 보니까 이제 배급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설 맞아서 북한에서 뭐 배급을 늘렸을 것 같은데 받아본 주민들이 기뻐 우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좀 눈에 띕니다. 소개합니다. 큰 물 피해를 입은 그날부터 집을 잃고 가산을 잃은 슬픔을 미처 느낄 사이 없이 매일같이 안겨주신 어버이의 그 사랑. 원스님은 우리 운명의 하늘이십니다. 원스님 품을 떠나선 우린 못 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장면에. 북한의 명절 중에요. 추석하고 설이 명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설이 어제 지났으니까 보름 후에 정월 대보름이죠. 우리는 보름이 휴일이 아닌데 저기는 거기도 명절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3일 노는 날은 이틀입니다. 1월 1일 정월 초하룻 날 1월 1일 날 놀고 설 때 놀고 하는데 그때 3일 쉬고 이틀 쉬는 거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이틀 쉽니다. 나머지 전부 다 하루씩 쉬는데 신기한 것은 정월 대보름도 쉬고 청명절도 쉽니다. 청명절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쉽니다. 4월 달에 있는 청명도 쉬고 있습니다. 4월 4일인가. 청명절. 뭐 우리 뭐 단오에 쉬듯 청명에 쉬듯 한식에 쉬듯 뭐 그런 24절개 중에 하나를 이제 휴일로 만들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북한 얘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선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참수작전 얘기하는 이후에 좀 경계랄까 그런 게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양절 변호사님, 대폭 강화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좀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있죠. 그 김정은이 이렇게 자주 찾아가야 되고 뭐 우리도 지금 성묘 비슷한 걸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금수산 태양궁전이 김일성 종합대학 25층에서 보면 그 구조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시설 자체를 파악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드나드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공격 같은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김일성 대학교 20층 이상은 다 폐쇄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뭐 폭발물, 독극물 그런 탐지 장치 같은 것도 들여오고 있고 말씀하신 이 참수작전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실제로 뭐 전략 폭격기 같은 것이 지하 벙커 같은 것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런 규모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층 이상 돼서 거기서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관측하게 되면 김정은의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저격이 가능하니까 20층 이상을 이제 폐쇄했다 그러는데 그건 좀 지나친 그 행동인 것 같아요. 유리창만 저 폐쇄를 해서 관측만 안 되게 만들면 되는데 전부 다 한 5개층 이상을 갖다가 전부 다 못 쓰게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정말로 초념의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이제 청와대 쪽으로 향한 것 좀 막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예 건물 층을 몇 개 층을 다 폐쇄해버렸다 그 얘기군요. 아니, 저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금수산 태양궁전이 뭔가 하면은
김일성 그 시신 미라가 있는 데거든요. 네. 거기서 뭐랄까요, 뭐 자기네 국립묘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늘 상주하는 공간이라면은 뭐 호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행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보이니까 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건 저격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 우리 참수작전보다는 네. 암살을 두려워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저 건물이죠.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지금 이제 화면이 좀 덮였습니다만 저 건물 결국 막았다는 건데 일단 경호 3선도 1선, 2선, 3선이 쭉 근접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 다 차단하고 그렇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저렇게 삼선으로 이제 방어를 했는데 네. 김정은 경호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걸 좀 더 이제 더 완벽하게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접해서는 호위 사령부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일단 군단 병력입니다. 네. 이렇게 숫자가 만나면 전국의 북한의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특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장들이 있는데 별장도 전부 다 대대병력 이상 심한 경우는 여단병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1선은 이제 호위사령부, 2선은 이제 보위사령부는 우리의 기무사입니다. 기무사고. 우리 기무사가. 그다음에 국정원이 이제 2선을 지키고 3선은 이제 인민보안성, 여기 이제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선으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네요. 이제 청와대 경호실이 최근접하고 기무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2선을 맡고 경찰이 외곽을 맡는다. 우리는 2선이 없죠. 우리는 이제 경호실하고 이제 인민보안 경찰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근접 경호는 경호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2선을 하고 3선이 수방사의 특수부대가 있어서 하니까 우리도 3선 경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참수작전 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시각, 그러니까 지금 6시 13분 지나고 있거든요. 이 시각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 미국의 정보 당국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동선이 가장 최고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행사가 실제로 계획되더라 하더라도 정말로 도착할지 안 할지를 통보하는 건 직전에 통보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 동선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보도를 할 때 행사가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보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라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그 하루 이틀 전에 어디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럼 위성과 각종 감청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휴미트를 통해서 김정은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일개 팀 자체가 먹고 마시고 맨날 김정은이가 어디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만 생각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이 이제 파악을 하는데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의도적으로 숨으려고 하면 한동안 파악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숨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도 대통령이 어디 이제 그 지방에 이제 노출된 곳에 갔을 때는 행사를 마치고 떠난 이후에야 그곳에 방문했다고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한 30분 정도 차이를 두고 보도하는데 거긴 하루 이틀 차이를 둔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가게 되면 핸드폰이 다 안 되죠. 그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지금 저기서 지금 조금 정리를 할게요. KMPR 참수작전을 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동선 중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참수작전이나 암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늘 자주 머무는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는 과거 알카이다의 리더를 잡을 때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미국이 UDT 셀 부대가 가서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잠자는 곳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참수작전일 거고요. 지금 저기서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건 암살을 두려워하는 건데 행사가 노출돼갖고 어디서 이제 높은 건물에서 저격을 하거나 그런 건데 조금 저거는 뭐 KMPR이나 참수작전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면요. 2013년 3월이면 박근혜 정부 시작한 그 초기인데 저도 기억납니다. 김정은이 이제 목선을 타고 우리 연평도 해안까지 NLL 근처까지 온 적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걸 실시간으로 알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벌써 배를 움직일 정도면 전부 다 위성이 찍힙니다. 크니까 이제 찍혔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이가 움직였던 동선을 언론에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위성이 미국 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제 김정은이 뭐 단추도 몇 개 풀고 편안한 복장으로 군인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지금 김정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만약 공개한다면 김정은은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제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적과 적은 항상 내통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한미연합사령관이 새로 오면 판문점에 가서 딱 이렇게 한번 하죠. 네. 그때 북한에서 저격하면은 우리 뭐 한미연합사 포스터나 미국의 그 전에 대사도 왔었지 않습니까? 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약간의 미략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최전방 부대에 갈 때 우리도 안 한다. 대신에 우리도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판문점이나 어디 가는 거 하지 말아라는 약간의 묵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전방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저격하는 행동을 안 하고 우리의 뭐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최전방에 와서 전방 시찰할 때 북한이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거를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전방 갔을 때 위의 행위를 안 한다는 건 약간의 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묵배라는 게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면 그렇게 표현이 좀 물론 표현의 차이인데 네. 서로 뭐 이렇게 묵배를 한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서로 저격을 했을 경우는 엄청난 정책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자제하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2013년 저 당시에 김정은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정부가 딱 발표하면 정말 뒤집어서 없겠군요, 남북.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나 2020한 3년 정도면 네. 우리가 우리 위성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위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공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미국 거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공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무수단인가요? 미사일 발사되는 저 장면 보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거는 무수단이니까 공격용 무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앞으로 핵탄두를 올려가지고 고각으로 발사해서 한 50km 상공에서 터뜨려갖고 EMP 네. 작전을 하려고 하겠죠. 그걸 네. 무슨 염두에 둘 거고요. 지금 이제 활짝 웃고 있는 저 장면은 이제 무수단 발사가 성공했다고 당시에 작년 8월. 작년 6월이거든요. 6월인가요? 그러니까 1,4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공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작년 6월에 성공한 발사 실험을 왜 이번에 영상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북한이 노리는 거는 네. 저 미사일이 1,413.6km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발사를 했으면 네. 해발 고도 한 4,500km밖에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괌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네. 3,500km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괌 기지를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 보여준 거고 네. 또 하나는 보통 그 ICBM이 보통 대륙을 횡단할 때 네. 최대 고도가 1,500km 됩니다. 네. 1,400km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다라는 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여준 건데 네.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언제라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협상 좀 하자라고 네. 하기 위해서 좀 이제 트럼프 정부에 이렇게 시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쯤 돼서 결국 장거리 탄도 미사일 쏴서 미국과의 뭔가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하다는 전망 계속 해왔잖아요. 이번에 영상 공개도 정확하게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게요. 핵실험을 5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개발하는 기관에서 실험한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걸 사용할 전략 로켓군에서 한번 쏴봐서 제대로 미사일과 합체가 되는지는 해볼 텐데 아마 저거를 공개한 거는 전략 미사일군에서 한번 더 모의탄두라도 올려서 한번 네. 쏘보겠다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북한이 지금 당장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핵실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정부를 너무 자극하는 것이니까 네. 자극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자기네 능력을 또 과시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능력을 과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다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저런 이제 자료화물을 갖다가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제 지난해 6월에 발사 실험 성공했다는 게 결국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입증하는 겸 하면서 워싱턴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거기까지 봤습니다. 다양한 그 북한 관련 소식이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